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중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이 됐던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대부분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국내에 긴급 이송이 되고 지금 현재 치료시설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태에 관해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문재인 대통령을 엄중규탄하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기소, 처벌하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최근 301명 중 2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중 파병을 나갔다가 10월 20일 전원 귀국 후 전체 88%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치료시설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은 함정이라는 고도로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대거 확진자가 발생한 최근의 순간까지도 백신 접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21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한 국민이 668만 명,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이 1644만 명인데 정부는 그간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34진 장병 수백 명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가? 해외 해역에 고립된 환경하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경우 백신 접종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역 대책이 될 것이다. 방역 당국은 얼마나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군 통수권자인 본인이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국방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군을 향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했던 것이다.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일체 백신 접종도 하지 않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7월 초 함정에서 다수 발견됐을 때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2알만 주면서 코로나19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니 국방부의 극히 소홀한 대응을 엄중하게 비판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한 극도 부실한 방역 대응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는 궁극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군 통수권자의 직무유기로 인한 이 있을 수 없는 초유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사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안이하게 대처한 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 심판자처럼 군을 상대로 꾸짖는 언행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먼저 국민 앞에 국군 장병들의 생명 보호에 극히 소홀한 최악의 직무유기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극도 부실 방역으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대부분을 코로나19에 감염케 한 최악의 직무유기를 범한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의 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 수사하고 기소하여 단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21일 최대중. 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해드렸고,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군통수권자로서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높은 그런 위험에 처한 군 장병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무,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는 국방부의 여러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 여기 보듯이 제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곧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의가 있으신 경우 질의를 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청해부대 부대원들한테 국방부가 타이밍을 조정을 주고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로나라는 이제 경제 언론 자료했습니다. 일단 질본에 발표 자료했다면 치명률이 1%가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고령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소각자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사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정리하면 타이레놀 국정 받고 일주일 정도 쉬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사로서 이 코로나를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이제는 가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이 방역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예비 후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타이레놀 2알을 처방했다. 그런 처방 행위가 의학적 행위로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열이라든지 전신근육통이라든지 유효했는가 그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청해부대 문무대항함에서 301명이 수개월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집단이고 그런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위한 대규모 감염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비판하는 본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확진자 수에 따라서 1주, 2주에 최근의 확진자 수 평균을 내고 그것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매우 강하게 또는 완화 이런 방식의 방역을 1년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역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정부의 이런 방역 대책이 잘못되었고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하고 그 어떤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현 정부가 스스로 결단할 역량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결정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단계 강화와 완화 전 국민에 걸친 정부에 걸친 이런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고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의원율과 치명률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치료 중심과 제한적 전파 차단으로 그리고 모든 사회활동 정상화 방식으로 근본적인 방역 전략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청해부대와 같이 청해부대 장병들과 같이 60대, 70대, 80대 고령층 또 만성 위험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고위험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말 그대로 전파 차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해부대에서 전파 차단,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감염되지 않게 만드는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은 소홀히 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지금 2주째
지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오히려 전체 확진자 수는 1,700명대, 1,800명대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비판의 논점인 것이고, 오늘 청해부대 이 방역 소홀에 대해서 특히 군 통수권자로서 이게 뭡니까? 자기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장병들, 그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해서 정말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본인은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진 지금 뭐 지구의 심판자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뭡니까? 마치 자기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국방부가 잘못했으니까 국방부 당신들 말이야 왜 이렇게 안이하겠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똑바로 해. 꾸짖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무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고발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서는 형사 소출을 할 수 없겠지만 철저한 수사 준비를 해서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면 그 이후에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단죄를 해야 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 사실은 메르스 사태도 그런데 이제 어쩔 불가피한 측면이 당시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이 처음으로 접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죠.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초기에는 정부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시간 1주, 2주, 3주 지나면서 원인이 되는 균이 무엇인지,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밝혔고, 이것이 광범위한 어떤 전파는 하지 않고 병을 중심으로 감염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역 정책이 서서히 방향을 잡아갔죠. 당시에 특정한 병원장 또 특정한 어떤 기업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시 정부에서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요,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과 과학에 기초를 해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특히 이제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어떤 그런 방역 전략과 대책으로 그때그때 결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